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 문제 정말 심각한데요. 그중에서 경북의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인구 중에 55.5%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수도권 외에는 대전과 광주만 22.8%, 21%로 20%를 겨우 넘겼습니다. 경북의 청년 비율은 15.7%로 전남 다음으로 낮은데요. 2013년에 비해서 4.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청년 인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북에는 이번에 2개의 청년 마을이 추가로 지정돼 모두 8개의 청년 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활동 공간과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역살이 체험과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는 건데요. 모쪼록 지역을 찾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황사가 찬바람을 타고 유입돼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미세먼지 경보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안동의 미세먼지 세제곱미터당 291 마이크로그램으로 오늘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점검하고 노약자 등 황사에 취약한 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피드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및 2023년도 세계 스피드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안동시가 총 4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첫날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피드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서는 정철원, 박민정 선수가 각각 남자 1000m와 여자 1000m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에 선발됐고 둘째 날 진행된 2023년도 세계 스피드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서는 정철규 선수가 1위, 양도희 선수가 1위에 올랐습니다. 안동시청 롤러 경기단은 지난해 1명이 국가대표에 선발됐지만 올해는 총 4명이 발탁되며 대폭적인 경기력 향상을 입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공기 질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 포항의 미세먼지 농도 270 마이크로그램, 경주 292 마이크로그램 기록하면서 매우 나쁜 단계 보이고 있고요. 황사 위기 경보도 오늘 오전 7시 기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된 상황입니다.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과 노약자 분들 오늘 외출 삼가시고요. 실내에 황사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점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어제 영덕과 울진 평지에 강풍 경보가 내려지는 등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됐었는데요.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경북 소방안전본부는 어제 오후 4시 기준 경북에서 접수된 강풍 피해 신고는 35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역별로는 울진이 3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포항은 4건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9.8m의 태풍급 강풍이 불었던 울진에서는 간판이나 지붕 추락 위험 신고를 비롯해서 빌라 주차장 천장 파손, 전신주 넘어짐 등의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마무리했고요. 포항에서는 구조물 낙하 위험 신고 등이 들어와서 소방관들이 관련 조치를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하늘은 맑습니다. 하지만 대기질이 매우 탁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환기와 외출은 되도록 피해주시고 야외에선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낮은 13도, 습도는 29%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여객선이 운항 통제됐으니 선사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울릉 도서관이 제59회 도서관 주간 및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의 빛 도서관을 주제로 다채로운 독서 문화 행사를 추진합니다.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홍보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정한 도서관 주간입니다. 또 매년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로 제정돼 있는데요. 울릉 도서관은 이를 기념하고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그림책 원화 전시부터 석고 방향제 만들기 같은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요. 또 도서 반납 연체자에게 대출 정지를 해제해주고 대출자에게는 포춘 쿠키를 증정하는 등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첫 해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큰데요.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독서도 하고 다양한 행사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열한 시 11분 지났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신현국 문경시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민선 4대와 5대 시장을 지내셨고 또 지난해 다시 9대 시장이 되셨습니다. 재임 기간에 이제 문경의 국군체육부대와 또 숭실대 문경연수원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이 문경에 오게 됐고 또 최근에는 농민사관학교와 경북소방장비기술원을 문경에서 유치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농민사관학교하고 경북소방장비기술원은 원래 그 군위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네. 경북 군위가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대구시로 편입됨으로써 이 두 개 기관이 이제 다른 경북의 시군으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모 절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 좋게 두 개 기관 모두 문경으로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뭐 운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뭐 저거 한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유치해야 되겠다. 찬밥, 더운밥, 뭐 심지어는 식은 밥까지 다 어떤 것인지 유치하겠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는 이런 각오로 임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문경이 또 그 교통의 중심지인 뭐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예, 그것도 하여튼 국토의 중심이라고 저희들이 늘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각각 그 어떤 기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경북 농민사관학교는 말 그대로 그 농촌에 이제 실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실무 교육을 하는 현장 중심의 그 교육기관입니다. 이게 뭐 학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보다는 네. 김관용 지사님 계실 때 이것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경북의 시군에 있는 뭐 각 장목별로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실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무적인 것을 교육하는 기관이고요. 그렇군요. 소방기술원은 말 그대로 이제 소방 장비에 대한 정비라든가 관리라든가 뭐 이런 보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동에도 이와 비슷한 기관이 있는 거죠? 예,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이 경북 소방학교가 있고요. 네. 또 포항에는 119 특수대응단이 있습니다. 뭐 이런 기관들과 함께 저희들은 이번 소방기술원이 문경에 오면은 경북 소방벨트를 구축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안전한 경북 이런 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 최대 유치와 또 숭실대 문경 캠퍼스 조성 여기에도 이제 힘을 기울이고 계시죠? 예, 그 제가 모두의 말씀은 드렸지만은 이제 인구 감소가 이제 참 문제고요. 지난해 저희 문경에 태어난 인구가 300명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년에 276명이 태어났으니까
하루에 한 명이 태어나질 않고요. 아. 반면에 사망은 1,100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출생과 사망에서 우리 문경만 하더라도 벌써 800명 이상이 감소를 합니다. 이렇다 보면은 결국 전입과 전출에서 이제 우리가 전입이 증가되지 않는 한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감히 서울에 있는 그 한국체육대학을 유치하겠다. 또 숭실대학하고 이제 저희 문경에 있는 그 문경대학하고의 통합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것을 이게 제가 공약으로 걸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숭실대 문제는 조금 가닥이 잡혀서 숭실대와 문경대 통합이 지금 실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요. 한국체육대학은 아직 그 이전 정부 이전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상무부대가 있고 또 국토의 중심이다 보니까 문경으로 한 체대가 오면은 한 체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저희 지방의 입장에서 인구 감소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2개 기관 유치에 나섰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숭실대 캠퍼스는 뭐 이제 거의 이제 잘 될 거라고 하고 조만간 뭐 이게 MOU도 체결하고요. 이제 실무적인 논의가 돼갈 것 같고 한국체육대학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문경 씨가 이렇게 학교와 또 기관 유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절박한 인구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뭔가를 유치하고 뭔가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살 길이 없다고 네. 저는 판단되고요. 저는 환경부 출신이고 환경을 전문으로 했는데 사실 전 문경시장 하면서 환경 얘기를 거의 꺼낸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환경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데 문경의 경우는 환경은 우수한데요. 이 결국은 이제 그 인구 문제가 제일 절박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환경은 지키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우리 문경은 개발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네. 케이블카도 하겠다. 그리고 뭐 기관을 유치하겠다.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고 그렇군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지켜보시면은 조금 그래도 뭔가의 변화는 있을 것다는 생각하고 이제 지난 7월 1일 취임하고 1년이 가까이 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인 요소들이 많고 네. 시민 모두가 이런 절박함을 함께 하면서 뭐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다 뭐 십시일반으로 나도 뭐 하겠다고 나서시니까 제가 힘이 나고요. 공무원들도 대단히 이제 표정도 밝고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이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면은 예. 뭐 좋은 소식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문경의 이 아름답고 우수한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을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런 인구 유입을 이끌기 위해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네. 어떤 사업도 추진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이제 노인 인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적으로 이 지역이 이게 뭐랄까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요즘은 또 파크 골프가 상당히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간이 있는 부분은 파크 골프장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파크 골프를 이용할 수 있고 또 파크 골프가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소극장도 만들고 해서 공연, 영화, 연극을 거의 매주 이렇게 값싼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는요 한 편에 2,000원에 하고 있고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것을 3,000원에 합니다. 그렇게 저렴합니까? 예, 저는 이제 보통 우리 개봉 영화가 한 편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하잖아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면은 1년이 52주입니다. 52주 해봐야 2억 예산만 지원하면은 시민들이 거의 무료에 가까운 돈으로 이 개봉 영화를 매주 한 네. 편씩 볼 수 있거든요. 또 뮤지컬이나 연극, 뭐 소극장에서 하는 것도 자주 이렇게 예산에서 지원해가지고 그렇군요. 시민들이 값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뭐 대책들을 세우고 네. 있습니다. 또 네네. 문경하면 또 특산품들 유명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농가 네네. 지원도 또 아끼지 않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은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달 말에 네네. 열린다고 하는데 워낙 네네네. 유명한 축제잖아요. 그렇습니다. 4년 만에 전면 그 오프라인으로 치르는 그렇습니다. 행사라고 하던데 올해 네네. 행사는 좀 특별하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시겠습니다. 네네. 오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문경 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이번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전통 찻사발, 전통 도자기에 역점을 뒀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또 이제 제공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활 도자기 쪽으로도 이제 우리가 뭐랄까 앞으로 방향을 함께하는 쪽으로 예. 이번 축제를 그런 계기로 마련하고 있고 또 많은 도예인들이 이번에는 새롭게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오시면은 많은 이제 그 가격이 옛날에는 되게 비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경 세제 관광도 하고 또 이 찻사발 축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통과 실용을 적절하게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끝으로 이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뭐 이제 참 많은 변화가 일고 그래서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가 조금 힘들고 어렵시더라도 조금만 협조하시고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의외의 효과도 있고 또 많은 또 지역 발전도 기대가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 그동안 도와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주변에 대구 경북의 모든 우리 또 도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젖먹은 힘까지 다해서 고향 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올해 또 이렇게 오랜만에 열리는 문경 찻사발 축제도 성황리에 잘 치러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 문경시장이었습니다.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의 다문화 학생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 학생 수는 학령 인구의 2.3%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은나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한국어 강사를 학교마다 배치해서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지중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수업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한국어 강사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보통 말 보다. 보시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무시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권혜진입니다. 오늘 수업은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존댓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중학생이니까 또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규 과정 수업을 다 끝나고 나서 또 하는 학습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가장 보람되는 일은 학생들이 성장했을 때 쓰기나 읽기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시작할 때는 조금 약간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곧잘 쓰거나 그다음에 읽기도 잘 한다든지 이런 발전된 모습 볼 때 굉장히 기분 좋고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 배움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어와 문화 정말 다른 게 너무 많은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제 적응을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다문화 학생들에게 이런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도움이 정말 크게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날 학생은 총 3명이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국적을 가진 중도 입국 학생과 베트남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리나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저는 13살이에요. 2021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 수업하니까 친구들과 얘기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고스트입니다. 처음에 나는 반 친구나 선생님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어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훨씬 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7반이고요. 가족 중에서 어머니가 다른 나라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에 나오셔서 절 낳으셨어요. 가끔씩 한국말 발음이 안 돼서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주고 인사해주고 교과서도 빌려주고 항상 다가와줘서 고마운 부분도 있어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말하는 거랑 글쓰기를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어 수업 듣고 나서 교실에서 수업할 때 특히 국어 과목에서 도움을 많이 된 것 같아요. 국어 과목에 도움이 컸군요.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게. 근데 방금 학생은 말을 참 잘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학생은 어머니가 베트남 분이시고요. 또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좀 다문화 가정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국어를 좀 잘합니다. 이날 수업은 어떤 내용을 가르쳤나요? 이날은 존댓말 수업이었는데요.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어렵죠. 합니다. 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들 텐데 한국어 수업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 입국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말하기나 쓰기가 어려워서 학업 부진을 겪는 학생도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한국어 교육 외에도 심리 상담이나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 권영신 담당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또 안정적인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수업입니다. 2023년 현재 신청과 선정 과정을 통해서 161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고 있고 주 2, 3회 그리고 연간 60회에서 90회의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집중 배움 학급이라는 또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문화 학생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심리 정서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학교에 이중 언어 튜터나 통역, 멘토링 등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중 언어 교실, 그리고 진로 탐색을 위한 뮤지컬단, 국악단, 그리고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다다익선 세계시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뿐만 아니라 통역, 번역, 콜백 서비스 등 다문화 학부모님께도 자녀의 학교 생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학습 그리고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전자책 형태의 이중언어 교재를 지원한다든지 다문화 감수성 핵심 역량 함량을 위한 학습자별 맞춤형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비다문화 학생 모두가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실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하는데요. 그렇죠. 모두가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데 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1년 남았네요.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권의 동향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1년 정도면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여야의 전체적인 동향은 어떻습니까? 우선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 상황에서도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은 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서는 출마 예상자들의 활동을 좀 찾아보기 힘들고요. 미리 표밭을 좀 다져야 되는 정치 신인조차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지난 총선부터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전국 동시지방 선거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보수의 성짐을 확인시켜준 선거를 계속 치렀었거든요. 예. 그런 정서를 이제 고려했을 때 민주당의 힘이 이제 이번 다음 총선에서는 제대로 좀 미치기 힘들 거다. 그래서 좀 움직임이 뜸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해서 뭐 작게나마 동력조차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 움직임 없이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유가 있어요? 아마 올 초부터 윤심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후보 시절에 윤심으로 이제 이슈로 많이 이렇게 점철됐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다음 총선에도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먼저 이제 나섰다가 예. 누군가의 눈밖에 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좀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눈치 보고 있는 거군요. 네, 서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있지만 그런 칼끝이 이제 물갈이라는 이제 명목 하에서 좀 공천권을 상실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좀 네. 많이 좀 움직임이 뜸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갈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성이 또 많이 높은 게 사실 보수 정당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물갈이 한다고 할 때마다 예. TK 지역에서 상당 부분 많이 좀 중심이 됐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도 대구 현역 의원 12명 중에서 단 4명만 김상훈, 윤재옥, 추경호 의원과 이제 그 중도 사퇴했지만 곽상도 전 의원까지 4명만 살아남았었고요. 그다음에 경북에서도 13명 의원 중에 김석기, 김정재, 송원석, 이만희 의원 4명만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재선 타이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총선에 최대 70%까지 물갈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에 70%까지요? 예. 그러면 이제 더 활동하기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북 지역 정치권에서 상반된 의견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선은 지난 총선에서 9명이 다 이제 물갈이가 되면서 3선 의원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을 이제 배출하려면 기존의 이제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힘을 좀 모아야 된다. 그래서 지역 현안과 과제를 해결할 목소리를 좀 제대로 낼 필요가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현역 의원을 바꿔야 한다. 예, 초선이나 재선이다 하더라도 지역의 현안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냐는 질책에서 좀 비롯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이런 정서 같은 물갈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좀 반길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수 진영의 물갈이를 하다가 이제 그대로 업보를 썼고 이로 인해서 지역 갈등이 좀 심화하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도 지역 분위기가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당 부분 물갈이가 이루어질 경우에 또 내홍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내용일 수가 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윤심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관련된 이슈로 이제 검사 출신 인사들의 무더기 공천설이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제 진행 중인 이슈인데 정치권에서 이제 검사 출신 인사들이 TK 지역에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실제 관련 기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대구지검장 출신의 노승건 변호사랑 그다음에 서울고검장 출신의 박성재 변호사, 서울 북부지검장 출신 이창세 변호사, 대구지검장과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출신의 최재경 변호사, 지역에서 판검사를 모두 지냈던 임재화 변호사와 같이 이제 구체적인 이름이 좀 오르내리고 있어서 네. 공천설이 더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자, 검사 이 공청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적극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당내에서도 좀 혼란이 많이 가중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검사 공천이라느니 어떠니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이다.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되고 공천을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있겠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예. 당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 역시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그냥 설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네. 윤핵관으로 이제 꼽히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사 몇십 명이 공천 받는다는 것은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고 내년 총선에서 공천 실무를 이제 담당하게 될 이철규 사무총장도 그런 것은 없다.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어서 이제 중앙 정치권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조계 인사 차출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확실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현재 검찰 정권이라는 말이 듣고 있는데 만약 법조계 인사를 대거 공천하게 되면 전국 선거에서 좀 많이 불리할 것이다.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고 평검사나 부장검사가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은 좀 몰라도 검사장 등이나 뭐 이렇게 고위직을 좀 지냈다면 정치권에 좀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검사 공천설에 대해서 일단 여당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야당을 한번 볼까요? 총선 때마다 이제 TK 지역에서 금배지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사실 좀 답답하기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험지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 일찍이 이제 표밭을 누비고는 있지만 전체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킬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게 좀 약점으로 뽑히고 있거든요. 새로운 인물이 없다. 네. 그래서 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때도 당내 공천 갈등으로 당심이 좀 많이 분열된 상태였고 네. 선거 이후에 또 지역 민심을 살필 지방의원 수가 대폭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선 동력을 좀 크게 상실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TK의 각별한 애정을 좀 드러내면서 한때 결집이 좀 이뤄지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런 얘기 이슈가 지속하면서 결속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북 도당에서는 중앙당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된 지침이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라서 현재로는 이렇다 할 얘기를 내놓을 게 없다. 또 일단 중앙당 원내 총무가 결정되고 중앙당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만 22대 총선 방향도 설정될 거라고 본다. 예.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럼 내년 총선에서 TK 지역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생하기는 힘들까요? 방법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서 국회 입성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네. 현재 논의 중인 이제 소선구제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그 비례대표 배분을 조정하는 안인데 예. 권역별 인구수나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 의석을 나누고 그 안에서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험지에서도 좀 국회의원 배지를 얻을 수도 있다. 비례대표로서. 네네. 예. 그래서 다만 여당은 이제 의원 정수 감축과 함께 비례대표 축소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어서 예.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선거구나 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선거구가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이제 물갈이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는 지역을 보면 대구 중남구와 동구 지역이 좀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수많은 후보자가 나서는 선거구는 유권자들이 이제 출마자의 면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이 지역구를 꼽았는데 우선 중남구 같은 경우에는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만 한 10명에 달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현역인 이제 임병헌 의원을 비롯해서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그 젊은 청년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강사빈 전 청년나우 소장과 예. 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재원 최고위원 또 앞서 언급된 검찰 출신의 노승건 변호사랑 지난 보궐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했던 권영현 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통합위원회 자문위원 안철수 의원 측근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조재구 남구청장이랑 도건우 테크노파크 원장
그다음에 도태우 변호사,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백수범 변호사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중남구 지역인 거죠? 네, 10명이나. 치열합니다, 굉장히. 동구는 어떤가요? 우선 유성걸 의원 지역구인 동구 갑에서는 백이철 전 동구청장과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정정섭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권영진 전 시장의 이제 행보가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 동구갑도 그 지역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 출마설도 돌고 있어서 좀 더 주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동구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례대표 의원인 조명희 의원, 그다음에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성진 전 메가임플란트 부사장 등 이제 과거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용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그럼 언제쯤 시작될까요? 우선은 올해 7월 군의군 대구광역시 편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구 개편이 좀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의,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가 총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선거가 획정됐지만 군의가 빠져나갈 경우에는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들 간에 좀 치열한 물밑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 우선은 추석 명절 밥상머리에는 이제 이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는 아마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석 전까지는 네. 윤곽이 전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경북일보의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황희순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네, 맞춤옷을 한번 맞춰보신 경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맞춤옷 같은 경우에는 골라야 할 것도 많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완성된 옷을 딱 입는 순간 체형에 딱 맞는 오직 나만을 위한 이 세상에 한 벌밖에 없는 특별한 옷이 됩니다. 기분 좋죠. 네, 이게 수제복의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수제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직접 제작하는 곳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동구 효목동에서 의류 제작 공방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경력 보유 여성을 포함한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와 또 사랑방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마을기업 보기공방협동조합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은 뜨개 공방, 자수 공방 이런 곳은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의류를 제작하는 공방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공방에서 제작하는 옷은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네, 보기공방은 효목동 골목 안 2층 양옥집에서 10여 년 넘게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감 넘치는 옛날식 건물에 공간은 작지만 8종류 19대의 미신기와 옷을 만드는 각종 도구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꿈속 작업실 같은 공간입니다. 네, 옷을 만드는 과정은 그 과정을 얼마나 세분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큰 규모의 맞춤 정장 제작 과정 기준으로는 주문, 패턴 제작, 작업 지시, 생산, 자수, 품질 검사, 출고 및 수령의 7단계로 보통 구분이 됩니다. 세분화됐네요. 네, 그런데 이걸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원단 그리고 가봉, 샘플 제작 등 추가돼서 14단계 정도로 구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옷을 만드느냐에 따라 이 과정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고요. 네.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여기 공방에서 직접 옷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은 의류업을 1997년부터 시작하셔서 약 10년의 경력 단절을 제외한 15년간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직업학교에서 패션 디자인 과정을 함께 수료한 마을의 주부들을 만나서 처음엔 취미 활동으로 이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부님들이 직접 만드시다 보니 그 만듦새가 워낙 좋아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주문 의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주문을 받고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질이 너무 좋았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재료 선택부터 또 한 땀 한 땀 모든 제품들을 직접 만들고 검수까지 하고 있어서 완성도가 높습니다. 특히 보기공방의 제품은 대량 생산이 아니다 보니 획일화된, 즉 같은 디자인의 제품이 없는데요. 이 믿을 수 있는 품질과 항상 새로운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보니 재구매율도 높습니다. 그렇군요.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가 봅니다. 네,
그래서 보기공방에서는 제품 제조와 함께 교육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옷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홈패션 패브릭 소품 제작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실력 있는 어머님들이 옆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강좌로 취미반, 창업반, 원데이 클래스 등이 있고 주말과 평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옷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시네요. 옷을 만드는 방법을요. 네. 근데 몇 명이 모이면 그럼 수업이 가능한 건가요? 네, 보기공방에는 늘 작업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신청하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대표님이 한국천연염색공예협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작품 전시까지 하실 정도로 전문성이 높아서 천연염색 수업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재의 옷감으로 나만의 옷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딱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보기공방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공방 협동조합 대표 이윤복입니다. 중장년층에 우리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 취미생활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도 수입에 창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말기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임원 4명하고 조합원 3명 지금 있는 사람은 그렇고요. 여기서 수익 창출이라 하면은 온라인 판매나 아니면 수업하고 그래서 수입은 창출하고 있어요. 공방은 항상 9시부터 5시까지는 오픈대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이제 뭐 시간 나실 때 와서 하시면 돼요. 옷도 만드시고 뭐 소품 여러 가지 있어요. 커튼도 하시고 가방도 하시고 실내화도 만들고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경력 단절이신 우리 사람들이 와서 편안한 시간에 편안하게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온라인도 좋지만은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쌤들 작품도 잘 하시는데 온라인에는 판매에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바람이에요. 예, 아무래도 수익 창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보기공방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이 보기공방의 일이 주 수익원이 된 분들도 있고 또 주작업실로 활용하는 분도 늘다 보니 수익 창출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특히나 보기공방에서 만들어진 독특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현재는 주로 보기공방 밴드 채널과 대표 및 임원들이 활동하는 천연염색, 패션 소품 관련 밴드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체 밴드는 초기부터 꾸준하게 홍보하고 운영해온 결과 3,000여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문 제작 의뢰부터 제품 홍보, 제작품 판매까지 모두 밴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인터뷰에서 들으신 대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대구는 물론 경주, 제주도까지 보기공방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직접 만든 제작자가 직접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 설명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신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치 로컬 푸드에 생산자 이름과 특징을 적어놓는 것처럼요. 예, 생산자 표기법 같은 겁니다. 예, 전문성과 자부심이 함께 느껴지는데 인터뷰에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만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보기공방의 조합원분들은 모두 중장년층 여성이신데요. 모두 경력 단절을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오랜 기간 집에서 아내로 또 어머니로 살다 보니 다시 사회로 진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직업학교를 모두 수료하고 나서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5명의 주민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고요. 보기공방에서 교육을 들은 분들 중 현재까지 2명이 창업을 했고 1명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보기공방에서 보기공방 제품과 또 자신만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경력 단절 중장년층 여성분들의 사회 재진출을 돕는 것에서 더욱 확장해서 개인 작가들에게 공간과 시설 지원, 판로 개척 등을 도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 작가들의 지속적인 활동도 돕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도 참 궁금한데 그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복현동에 사는 이경아입니다. 저는 여기 보기공방 다니게 된 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주부이긴 하지만 하는 일이 있어서 시간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저녁에도 잠깐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공방에 와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원장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그런 점이 많이 좋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 뭐 서로 챙겨준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오래 계신 분들이 많고요. 대체적으로 공방인데 되게 다목하죠. 앞으로는 제가 만든 뭐 옷이나 일반 소품들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게 목적입니다.
네, 저 신천동 사는 김명선입니다. 주로 이제 의류에 관한 거, 뭐 패턴도 그리고 전반적인 걸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횟수로 한 4년 됐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 수업이 있었어요. 수업을 듣다 보니까 더 욕심도 생기고 나이 먹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게 너무 감사드려요. 여기가 다 한 식구같이 하고 있거든요. 희노애락 같은 거 그런 거 얘기도 하고 서로 모자란 점 보완도 해주고 계속 이 일을 계속하면서 많은 거를 더 많이 배우고 끝까지 배우고 싶어요. 내 능력껏 이렇게 배우고 싶어요. 네, 또 좋은 일도 또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 지난 2020년에 지역에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절 현상까지 생겼었는데요. 그랬죠. 그때 보기공방에서 누가 요청하기도 전에 첫 마스크 2,000장을 직접 제작해서 지역에 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직원분들이 이제 일하는 뭐 기간도 비슷하고 함께 또 힘든 일도 함께 하고 있는데 서로 또 잘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가족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기공방의 앞으로 목표는 뭘까요? 아무래도 보기공방이 전문적인 브랜드는 아닌데다 구성원의 연령대 등을 고려했을 때 온라인 판매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 판매에서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보기공방의 사업장 위치는 효목동 중에서도 가장 높은 동네에 또 가정집 2층이라 접근성이 낮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좀 더 접근성이 좋고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서 제품도 더 진열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단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의 중장년층 여성, 경력단절 여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미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보기공방 협동조합을 위해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사는 세상 함사세요. 오늘은 의류 제작 공방 보기공방 협동조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구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의 황희순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오늘은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는데요. 미세먼지 매우 나쁨을 표하는 기준치에 2배에서 3배까지 달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시야도 흐린데요. 이 대구와 경북 지역 내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1기 시민 서포터즈 모집을 시작합니다. 만 19세 이상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선발될 경우 2023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됩니다. 이 시민 서포터즈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SNS를 통한 홍보, 공단 시설과 서비스 개선 의견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구 문학관이 정식 재개관을 합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서 4층의 기존 서재가 대규모 공연 행사가 가능한 라운지 형태의 대강연장으로 커졌고요. 또 문학 자료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내 문학관 중에서 최초로 보이는 수장고를 개설해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역 활동 작가들의 작품 속 문장을 터치 영상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고요. 박목월과 조지훈, 김춘수 등 작품을 해당 작가의 육성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작가의 육성 공간과 또 지역 출간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이달의 신간 코너 등도 함께 마련됩니다. 대구 문학관이 지역 작가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새 단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졸리다 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요. 밀폐된 대중교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숨을 쉬게 되면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졸림을 느끼거나 어깨 결림, 두통 등을 호소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일정한 진동으로 흔들리는 대중교통은 마치 흔들 침대에 누운 것 같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잠을 이겨보려고 해도 어려운데요. 미세한 진동이 가벼운 멀미를 유발해 졸음을 불러온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고 하네요. 대구 달서구의 월곡 역사공원이 겹벚꽃이 활짝 펴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매년 4월 중순경에는 분홍색의 겹벚꽃이 흩날리는 장관을 이루는데요. 올해는 겹벚꽃 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7일부터 개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현재 약 90% 이상의 개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개화 시기에 맞춰 겹벚꽃 구경도 떠나보시죠.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이었고요. 오늘 저는 정보알림이 윤가영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내몽골 지역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돼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 일부 경북 지역과 대구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어제 태풍 끝바람에 경북 소방본부에 40건의 강풍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오늘도 불씨 관리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